세아가, 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너처럼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두고. 그러니 한 번만 봐다오. 여보, 내가 돈을 조금 만지니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 이제 다 잊고 우리 새 출발하자. 우리 아이게도 생각해야지. 가져간 돈 얼른 갚을 생각부터 하고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할 때 꼭 잊지 말고 오세요. 아, 그냥 그 여자한테 갚아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머님이 호언 장담하신 대로. 여보, 다시 생각해봐. 내가 사기꾼한테 낚인 거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머니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자꾸 나를 꼬드기는 바람에. 이놈아, 너 무슨 소리라는 거냐? 지 애미를 팔아먹어? 이런 썩을 놈을 만나.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 다들 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만삭에 버림받고 하루도 눈물이 마를 새 없이 힘든 날을 보내다가 제 눈에 눈물 나게 한 인간들 찾아가 피눈물을 쏟게 만든 장군인입니다. 제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할 때는 그리도 매정 입꼬리 치더니 이제 와서 저보고 저리 말하며 한 번만 더 생각해볼 수 없겠냐고 하네요.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금수가 있다면 아마 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세상사 공평하다는 말이 정말 존재해서인지 마음고생한 지난 시간에 보상받을 만큼 후련하게 시원한 복수극을 선보였는데요. 사이다와 같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니로는 오빠가 하나 있었고요. 공부를 곧잘 했던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미국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수업의 길을 걸었고, 공부에 뜻이 없었던 전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에 사무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퇴근을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들 저녁 때 적겸해서 만날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오늘 네 엄마 동사 모임 있어서 저녁도 안 해놨을 텐데. 자리 불편하면 밥만 먹고 얼른 들어가도록 해. 평소 같았으면 그런 자리가 불편해 마다했겠지만 왠지 그날따라 혼자 밥 먹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 아버지를 따라 한 고깃집으로 가게 되었고 전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작업복 입고 땀 흘리는 공장 삼촌들만 보다가 양복 차림에 맑은 얼굴의 남편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방망이질 치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마치 험한 일이라고는 태어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순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밥만 먹고 가려던 제 계획은 무너지고 말았죠. 저희는 연애와 동시에 양가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모든 진행이 빨랐습니다. 아버지도 거래처 직원인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시어머니도 저를 처음부터 무척이나 예뻐하셨습니다. 아유, 그동안 우리 아들이 여자 없다고만 해서 진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예쁜 아가를 꽁꽁 숨겨두고 있었네. 그래, 듣자하니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만났다고? 네, 아버지가 납품하는 회사 담당 대리님이 오빠였는데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만났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아버지 공장이 그래도 규모가 꽤 된다고 하던데 우리 규영이가 또 그쪽 일은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하니 참 잘 됐구나. 네? 아, 네. 안 그래도 규영 오빠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처음 찾아뵙고 인사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이야기보다 아버지의 공장 이야기를 더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고 거래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은 탄탄한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질문하셨죠. 아니, 엄마. 곤란하게 그런 걸 왜 자꾸 물어봐요. 이 녀석아. 그래도 알아놔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네가 어느 정도 보탬이 될지를 가늠하지. 하여튼 이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 그러냐, 아가? 아, 네. 그건 그렇고 친오빠가 하나 있다고? 오빠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사시는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버지가 공장을 해외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계셔서 미리 오빠한테 공부하며 정세나 상황을 익혀두라는 뜻으로 유학 보내셨어요. 오빠가 공부 욕심이 많아서 학업이 길어지고는 있지만 끝나는 대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아가, 네가 공장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오빠가 받는 거야? 네, 아마도. 아니, 지금까지 옆에서 부모님 돌보며 착실히 일 봐드리는 건 넌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님 돈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호의호식한 오빠가 물려받는 거라니. 저는 그냥 관리만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아버지와 다른 직원분들이 하시고 오히려 저는 편하게 월급만 받았는 걸요. 그리고 오빠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출 경로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럼 내 아들은 어쩌라고? 다급히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는 남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여기 있잖아요. 아들이 일찍 장가갈까봐 괜히 서운하신가 보네. 하하. 어색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입을 막고 있는 남편의 손 위로 눈을 흘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언뜻 비춘 것 같았지만 저는 마냥 낯설고 어려운 자리라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라도 시어머니의 말의 의도를 눈치챘어야 했는데 부모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던 저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몰랐나 봅니다. 아니, 그때는 몰랐더라도 상견례 때 친정부모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었다면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과 얼른 결혼하여 알콩달콩 신혼살림을 시작하고픈 마음뿐이었습니다. 상견례에 맞춰 친정오빠도 잠시 귀국을 하게 됐고 그렇게 저희 친정 식구들과 시어머니 남편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며 살갑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친정부모님은 안도하는 눈빛을 보내셨죠. 그런데 분위기가 무르익고 반주가 오고 가며 시어머니의 치기가 올랐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사돈, 아시다시피 제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 자라는 거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쉬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워왔죠. 네,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이놈이 장가간다 해서 내 마음이 퍽이나 섭섭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갈 때 되면 가야 하는 것을. 아무튼 어떤 아가씨인가 하고 들어나 보자 해서 듣는데 납품 공장 사장님 딸이라네요. 아유, 우리 어머니 취하셨네. 아하하, 이제 그만 드세요. 시어머니가 휘청이는 손짓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터져버린 본물을 막을 수는 없었네요. 나 안 취했다.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마신 거 가지고는 취하긴 뭘 취해. 그래도 결혼 전에 할 말은 다 하고 시원하게 깔 건 까고 해야지. 안 그래요, 안사돈? 네. 속 시원히 이야기하시면 저도 다 듣겠습니다. 공장 사장님 귀한 딸이라 그런지 저희 아들한테 꼬박꼬박 반말로
그게 좀 거슬리긴 합디다. 제가 단속하겠습니다. 그동안 박복한 애미 만나서 대접 못 받고 산 게 불쌍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이해하시죠? 아무튼 그냥 유학 한번 못 가고 남들 입고 쓰는 거 마음껏 못한 제 아들이 이제라도 꼭 읽었나 했는데. 아니, 그런데 여기 계신 이 타영이 오라버니가 그 공장을 내일은 가져가실 계획이라면서요? 어머니! 남편이 큰 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며 일어섰고 그제야 정신이 든 듯한 시어머니는 아차 싶었는지 말을 돌리시더군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드님이 인물이 혼해서 오만 여자라도 꼬일까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편하다는데 누가 들어올지 모르나 아드님 내외가 잘 운영해야 이 타영이랑 규영이도 그 덕 좀 보고 살지 않겠습니까? 남매 좋다는 게 뭡니까? 허허허허. 말을 말로 덮으려니 자꾸만 꼬여가자 결국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인사를 하고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집에 와서도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며 어르고 달래며 말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단단히 씌어도 씌인 당시의 저로서는 그 모든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현관벨 소리에 모두 놀라 일제히 현관 인터폰 화면을 살피는데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온 남편이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형님.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하며 외로이 사시다 보니 오늘 그간 서러움에 실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다영이 눈에 눈물 나게 할 일 절대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저를 봐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순한 얼굴과 달리 듬직하게 다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친정부모님은 조금 누그러지셨습니다. 게다가 결혼을 완강히 고집하는 저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결혼을 더는 반대하지 않으셨네요. 신혼의 달콤함은 어떤 비싼 음식이나 향에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항상 저를 먼저 위해주는 남편으로 인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비록 아파트 앞동에 사시는 시어머니의 예고 없는 호출과 방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도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신혼부부 집에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놈이 서방 없는 애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 그럼 아가 너는 내일 기영이 출근 준비해서 보내고 우리 집으로 좀 넘어오거라. 이 사람은 또 왜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며느리 맞다고 친구들이 점심 좀 얻어먹자고 그러는데 낸들 어쩌니? 와서 반찬 몇 개만 하면 돼.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하여튼 아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남편은 본인이 다음날 시간 맞춰 음식을 배달시킬 테니 갈 필요 없다고 했지만 새댁인 제가 또 어떻게 그러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시간에 집에 있는 재료들로 몇 개 챙겨 건너갔습니다. 반찬 몇 개만 하면 된다더니 몇 개긴 몇 개였죠. 가짓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요구하신 음식은 제가 아무리 배워도 당장 해내지 못할 것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구절판, 오징어, 쪽파, 강회탕, 평채. 저는 이것들이 무슨 재료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요. 친구들이 잘난 집 막내딸을 며느리로 얻었다고 한턱 고하게 쏘랐는데 내 체면이 있지. 나가서 한 끼 때우자 할 순 없잖니? 또 시켜 먹자니 다들 눈치가 빠꼼이라
먹자마자 식당 음식인 걸 알 텐데. 울며 겨자 먹기를 시작한 요리는 결국 엉망이 되었습니다. 구절판에 밀 전병은 너무 물고 커다란 전이 되어버렸고, 너무 익혀 흐물흐물한 쪽파를 보고 오징어는 덜 익혔더니 나의 것 그대로이더군요. 게다가 탕평채는 집자마자 손에서 미끄러져 아예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아유, 안 되겠다. 그냥 여기 한식당에 전화해 놓을 테니 네가 찾아와라. 다들 올 시간은 다 됐고, 아유. 저는 터지려는 울음을 참고 심부름을 집을 나섰습니다. 어찌나 음식은 무거운지 낑낑거리며 살짝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서는데 어머니와 친구분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음식이 하나도 없어? 며느리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말이야. 그것이 허구한 날 규영이 뒤에 쏙 숨어서 하는 게 하나도 없길래 얄미워서 좀 부려먹으려고 했더니 참나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음식은 망했고 아휴 그래서 사오라고 보냈어. 부잣집 며느리 봤으면 어쩌겠어. 모시고 살아야지. 부잣집은 맞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빚 좋은 개살부지 뭐야? 그 큰 공장이 통째로 친오빠한테 넘어갈 판이야. 규영이가 물려받는 줄 알고 옳다고 난 건데. 그 덕에 나도 그동안 고생한 거 훌훌 털고 사장님 어머님 소리 들으며 사는가 했더니 이게 뭐야? 잔망스러운 기집애 하나한테 우리 모자가 노란한 거지 뭐.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부터 상견례, 그리고 최근엔 친정오빠가 아예 미국 생활을 접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까지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 그간의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들, 이 모든 게 들어맞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여서가 아니라 제 배경만 보고 마음에 들어하셨던 거죠.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에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의 전화, 현관 벨소리 전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남편은 저를 보더니 대뜸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말만 듣고 저러는 거라 생각한 저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에 일어났는데 다짜고짜 제 손목을 움켜잡고 어머니 집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침 출근길만 해도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인데 퇴근길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이거 놓고 이야기해요. 잔말 말고 따라와서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끌려간 시댁에는 남편처럼 갑자기 달라진 눈빛으로 싸늘히 저를 보고 있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살이 뻗쳤는 줄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친구들한테 대접한다고 해서 기껏 초대했는데 며느리가 홀랑 고맘에 가. 그게 아니라 당신 아무리 내가 당신 편들고 예쁘다 예쁘다 해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없는 집 홀시어머니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규영이 너 오늘 말 한번 잘한다. 아우 속 시원하다. 여보, 그런 게 아니라 제 말 좀. 반찬 그까짓 거 3개만 하라고 했는데 엉망으로 해놨길래 그래도 너 부끄럽지 말라고 바깥 음식 사오라 했더니 너 이제 친정오빠 아예 귀국했다고 오빠 믿고 그러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규영이한테 듣자니 니네 공장 제품 해외로 수출까지 하게 됐다며? 그거 성공시키고 친정오빠가 들어온 건가 본데 이제 더 잘 나가게 됐으니 뒷담이고 그러는 거 아니냔 거다. 아니에요. 그건 오빠 일이고 저는 모르는 일이라.
지금까지 장인어른 거래 쳐다 못하며 니네 공장 사정 다 봐준 게 누구인데. 주영이 저거 월급쟁이의 파리 목숨이라 지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처가라고 총총거리며 애쓰는 게 어찌나 안쓰러운지. 너한테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색 한번 안 하는 제가 저렇게 속이 깊다. 그런데 친정 오빠는 그거 하나 성공시켰다고 의기양양해서는 귀국하자마자 바로 너희 친정아버지가 부사장으로 직함을 파줬다는구나. 어머니, 그 얘기가 하고 싶으셔서 저 부르셨어요. 어머머머, 얘 봐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게 시어머니란 사람한테 할 소리냐? 당신, 정말 왜 이래?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무턱대고 어머니 편 만드는 당신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왕 이렇게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 꺼내셨으니 저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하시는 얘기 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 도망간 거 아니고 기분 나빠서 돌아간 거고요. 친정 공장은 제가 보탬이 된 것보다 제가 더 도움받은 게 많습니다. 게다가 사이라고 친정아버지가 사이회사에 낮은 단가로 납품한 것만 치면 모르긴 몰라도 다른 회사 납품했던 것보다 수억 대 손실봤을 거고요. 그 이후로 얼마 전 그이가 가장으로 빠르게 진급한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더한 것을 원하시네요. 친구분께 이야기하신 대로 아예 그 공장을 바라시는 건가요? 여보, 다시 일어나. 집에 가자. 할 말을 쉬지 않고 쏟아내는 저의 처음 보는 모습에 놀랐는지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놀란 토끼 얼굴로 입만 뻥긋거리는 시어머니가 계셨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도남이 가시지 않아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꼬리를 내리고 그건 오해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듯 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지 않으니 몸과 마음이 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괜히 제가 분란을 일으킨 건 아닌가, 고부갈등으로 남편과 저의 사이가 소원해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남편은 이전처럼 제게 잘해줬고 저를 살갑게 살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인지 기다리던 아기 소식도 찾아오더군요. 아이를 가지니 마음도 이내 눈녹도 풀린 저는 시어머니께 먼저 찾아가 용서도 구하고 아기 소식도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제가 말대꾸한 거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네? 저희 애기한테 할머니 사랑 듬뿍 받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찾아가도 시큰둥해하던 시어머니가 애기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애기? 너 임신했니? 네, 8주래요. 그이가 어머님께 말씀드린다는데 제가 찾아뵙고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축하해주세요, 어머님. 이제 할머니 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입 하나 더 늘었네, 더 늘었어.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외머리로 뼈 빠지게 고생만 하게 생겼네. 복도 없지, 복도 없어.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너 먹고 입고 자는 그 생활비가 어디서 나오냐? 친정에서 보태주기라도 해? 이제 임신했다고 가끔 나가 하던 일도 안 하면 우리 귀영이 혼자 벌고 새 식구 감당을 어떻게 해? 그렇다고 쳐가서 파들 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또 그 이야기세요. 시간이 흘러 조금은 후회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손주를 가졌다는 말에도 본인 아들 걱정에 어떻게 하면
제 친정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만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임산부로서 나쁜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마음 한켠 미움 감정을 밀어두고 태교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주말에 남편과 함께 오라는 말을 하시면서요. 이제 다영이가 애기 낳으면 식구가 느는데 자네 외벌이로 괜찮겠는가?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살아야죠. 공장 일을 따라다니며 배워볼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배우겠습니다. 배운다고 해서 당장 뭘 주겠다는 건 아니네. 자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봐야지. 아빠, 감사해요. 뒤늦게 친정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공장 일이 늘어나고 다영이도 임신했으니 사위에게도 일을 떼어주자라는 말을 어머니가 아버지께 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댐댐이를 상견례 때부터 일찌감치 눈치챈 친정아버지가 결심하는 데까지 많은 고심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정일을 본격적으로 돕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흘겨보던 눈빛은 사라지고 반달 눈이 되어 제 입에 귤도 까서 넣어주시지 않겠어요? 속내가 훤히 보였지만 그래도 달라진 대우가 꽤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일을 배우며 출장이 잦았는데 제가 만삭이 될 쯤에는 바쁜 친정오빠 대신 해외도 자주 드나들게 되었죠. 이제 36주면 언제든 아기가 나올 수 있다는데 꼭 가야겠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데 어떡해. 조금만 참아줘. 미안해. 얼른 일 끝내고 돌아올게. 남편이 출장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오빠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곧 아기 태어날 텐데 몸은 많이 힘들지 않아? 숨쉬기가 조금 힘든 거 말고는 괜찮아. 그런데 가 진통처럼 조금씩 벌써 배가 찌르르하네. 그런데 이 서방은 출장을 간 거야? 내가 그렇게 안 가도 된댔거늘. 무슨 말이야? 오빠가 바빠서 대신 일부러 간 거 아니었어? 그동안은 그랬지. 그런데 이제 너 출산할 날도 머지않아서 이 서방 말고 송 실장님 보고 다녀오라고 한 건데 굳이 자기가 가겠다고 하더라. 얼른 일 배워서 자리 잡고 싶은 욕심이 큰가 봐. 오빠, 너무 그이 안 좋게만 보지 마. 태어날 아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커져서 그런 것 같아. 그럼 다행이고. 암튼 넌 몸조리 잘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응, 알았어. 오빠에게는 그리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남편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까지 자청해서 간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 저도 눈치라는 게 생겼는지 아니면 정말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사과 한 봉지를 사서 집에 들르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떠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요새 그이가 저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출장도 너무 잦고. 아가, 너는 걔가 식구 먹여 살릴 거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뻔히 알면서 그러니? 나는 걔 얼굴만 보면 안쓰러워 죽겠다. 그러지 말고 이왕지사 일 배우라 하신 거 네가 아버지한테 말해서 얼른 사업체 떼서 독립시켜주면 안 되냐고 말씀 좀 드려봐라. 그건 친정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곧 몸도 푸는데 그 청 하나 못 들어주시겠니? 네가 간절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기영이가 번듯하게 자기 사업하면 그 심성 착한 애가
얼마나 너랑 애기한테 더 잘하겠니? 안 그래? 한동안 잠잠하더니 최근 들어 남편이 자주 자리를 비워 안타까워서인지 시어머니는 또다시 바라는 속내를 자주 비치셨습니다. 제가 더 말을 잇지 못하자 어머니는 사과를 깎아오겠다며 일어나셨고 소파에 남겨진 어머니 핸드폰 진동에 자연스럽게 제 눈이 그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뜨는 문자 내용을 보고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문자였죠. 다영이가 해준대요? 빨리 독립시켜달라고. 홀린 듯 저는 핸드폰을 들어 잠금 해제를 했습니다. 어머님의 잠금은 누가 봐도 아는 단순한 패턴이었기에 푸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오오간 문자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자지간에 허물 없이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사이이긴 하나 설마 모든 걸 공유하고 아니 작당오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흉한 말들을 제 뒤에서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바라던 모든 것들이 남편이 주도해서 한 일이었음을. 남편은 그동안 친정 재산을 받으려는 검은 속셈을 감쪽같이 감추고서 제 환심을 사기 위해 잘해준 거였고 제가 바보같이 친정에 바라지 않은 예 시어머니 입을 통해 자꾸 그런 바람을 넣은 거더라고요. 시어머니 친구분들 점심 대접을 하기로 한 날 남편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던 것도 문자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몰래 처가의 재력을 과시하며 지인들한테 돈을 빌린 남편이 주식에 투자했고 그게 반토막이 나자 돈을 구하기 위해 제 친정오빠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친정오빠가 거절한 탓에 화가 난 남편이 그날 저를 그리 대한 것이었죠. 나중에는 마음 약한 친정오빠로부터 그 돈을 다 빌리긴 했더군요. 아무튼 그때 그 기분은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아차렸을 때보다 더한 배신감이 몰려와 사지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아가, 너 뭐하니? 시어머니의 부름에 고개를 드니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그동안 그이랑 어머니랑 계속 절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넌 왜 함부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러니? 너도 진짜 이상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문자 내용 설명해 보시라고요. 뭘 봤으면서 또 그렇게 따지니? 있는 그대로다. 시집 왔으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너도 염치가 있으면 그 정도는 친정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니니? 지식도 걔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겠어? 어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건가요? 친정부모님이 어렵게 고생하셔서 읽어내신 거예요. 힘들게 자주성가하셨고 그걸 지금 친정오빠가 확장해서 더 잘 된 거고요. 그런데 염치라니요. 제가 아니야. 어머니와 그이가 염치가 좀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뭐야? 임신했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이제 못하는 말이 없네. 네. 이제 못 참겠으니 듣기 싫으시면 다시는 저 찾지 마세요. 속고 지낸 세월이 원망스럽고 시집 잘못 보낸 딸을 둔 친정에 죄스러워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괜히 그 저녁 자리에 절 데려간 것 같다며 결혼 전까지 자책하던 아버지에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는 시댁이라뇨. 남편과 이혼할까도 생각했지만 곧 태어날 아기가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다 보니 남편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고 결국 저는 허물을 덮은 채 살기로 했네요.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저를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하지 않더군요. 분명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은 것이겠죠. 자신이 사람이라면
제 얼굴을 보기 민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라 믿은 제 기대를 산산이 깨트리고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제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 거 다 알았으니 나랑 더 살 이유 없잖아. 더 살 이유가 없다니요? 우리 아기는요. 이 뱃속에 당신 아이 아닌가요? 아이야, 처가에서 잘 키워주시겠지. 별 볼 일 없는 나랑 사는 것보다 그 애한테 더 좋은 일 아닌가? 순진한 척 착한 척 두 얼굴로 교묘히 여태껏 저를 속였던 남편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친정에 빌린 돈 다 줘요. 내가 그동안 처가에 굽신거리며 일 봐준 게 얼만데. 그리고 처음에 너랑 연애할 때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그 공장 물려줄 것처럼 은근슬쩍 이야기하셔서 내가 너랑 결혼까지 한 거야. 그런데 오빠한테 다 가고 이거야말로 사기 결혼 아냐? 나를 머슴처럼 부려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 돈은 내 몫의 보상금이야. 소송 걸어봤자 지저분해지기만 하니까 아기 생각해서 조용히 합의로 마무리해. 저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요. 아기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기 태어나면 친정부모님께 잘 말해볼 테니 그럼 당신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요. 하하, 어느 세월에 지금도 준다 하면서 안 주는 거 보면 뻔해. 애기 태어나면 내 마음도 약해질 테니 그 전에 끝내자고. 울며 매달리는 저를 매정히 뿌리치고 남편은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눈물을 훔치고 친정오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절 데리러 온 오빠는 자초지정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당장 이혼하라고 섬하였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집이랑 더는 엮여선 안 돼. 너 임신 전에 이서방이 수시로 돈 내달라고 연락하고 공장은 이제 형님한테 돌아갔으니 그 정도는 인정을 베풀라고 하더라. 괘씸해서 안 해주려다가 네가 주고 못 사는 사람이라 너 생각해서 주었더니 아기 생기고 일 배우고 하면 달라질까 했다. 그냥 그 돈은 다 잃은 셈 치자. 소송 비용 대신이라고 생각하자. 친정으로 짐을 싸서 돌아온 저는 하루하루가 고육이었습니다. 지나간 일들이 후회로 가득했고 할 수 있는 건 자책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가 보낸 사진 한 통이 저를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끌 만큼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웬 여자와 한 식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맞은편은 환히 웃는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아직 이혼 조정 기간인데도 남편은 낯선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남자 너희 남편 맞지? 앞에 앉은 사람도 결혼식 때 본 너희 시어머니 같고. 무슨 일이야 진짜. 교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너희 시어머니 보고 그 여자가 어머니 하면서 반찬도 입에 넣어주고. 아직 이혼이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그럼 너랑 살 때부터 만났다는 거 아니야? 돌이켜보니 남편의 출장이 잦아질 무렵 짙은 여자 향수 냄새가 종종 나곤 했습니다. 그에 대해 물을 때마다 바깥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어 어쩔 수 없다는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저는 양수가 터져버렸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손자라고 시어머니는 병문안을 한번 오시더군요. 몸조리 잘하고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왜요? 그이한테 여자가 있어서요? 너 다 알고 있었니?
알고 있다니 탁까놓고 이야기하마. 그래, 기영이 여자 생겼다. 그러니 애 낳았다는 핑계로 걔 발목 잡을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말라는 말이야.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까지라니? 너네 집이 더하다고 생각 안 하니? 다 줄 것처럼 속여서 결혼하게 해놓고 결혼하니 입 싹 닫고 우리 아들만 실컷 부려먹더니 너랑 헤어진다고 바로 회사서 내쫓아내고 그런 네가 할 소리야? 자꾸 부려먹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이가 저희 친정에서 받아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아, 그 돈 때문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기영이가 만나는 아가씨가 너희 집보다 훨씬 부자인데다가 인색하지도 않아서 나한테까지 물량공채를 어찌나 하는지. 곧 결혼하면 그 돈 다 갚아주라 할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수술하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제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때 병실문을 열고 들어온 친정오빠가 시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상대하면 저희도 똥물 튈까봐 가만히 있었던 거지. 이러시면 저희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떠나고 오빠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너는 바보같이 왜 단어고만 사니 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이 서방한테 여자가 있었어? 아, 참. 그래서 해외 출장만 가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청구했구만. 진짜 가지가지로 몹쓸 놈이네. 저는 그제야 친구가 보낸 사진을 오빠에게 보여주었죠. 한참을 말없이 빤히 사진만 보던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랑 만난다고? 혹시 오빠 아는 여자야? 오빠가 실수를 금치 못하며 들려주는 이야기는 가관이었습니다. 이 여자 아주 악질이야. 미국에서 돈 많은 유학생 하나 꼬셔보려고 안달이 나서 나한테도 접근했었어. 물론 나는 이 기들어서 바로 차단했지만. 무슨 말이야 그게? 자기 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의 회장님인데 자기는 드러낼 수 없는 자식이라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라고.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이뻐하셔서 결혼만 하면 계열사 하나를 통으로 주시겠다나. 생긴 것도 이쁘장한 데다가 번지르르한 입솜씨 때문에 넘어가는 애들 여럿 있었지. 그렇게 유학생들 돌아가며 사귀다 등골 다 빼먹고 소문나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세상이 참 좁다지만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왜 그이한테 접근했을까? 돈 많은 사람만 만난다더니. 곰곰이 생각하던 오빠가 그러더군요. 몇 달 전에 남편의 책상에서 우연히 명함을 보았는데 남편의 직함이 부서장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보통 외부 사람을 많이 만나는 회사 사람들은 흔히 직함을 한 단계 올려서 명함을 만들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철없는 매제가 그러니 그냥 내버려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동안 오빠 행세를 하며 그 여자를 만나왔고 그 여자는 남편이 실속 있는 기업의 사장 아들인 줄 알고 만난 거였어요. 끼리끼리는 관상이라더니. 이 이야기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 들통날 거짓말을 하며 만나고 있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 그 모든 이야기를 제 입으로 직접 들려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그때가 머지않아 오고야 말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욕심을 채우고 싶었던 그들은 일사천리로 결혼 날짜도 잡았더군요. 교묘한 남편보다 시어머니께 접근하는 게 나을 듯하여 약속하신 돈은 언제 주실 거냐 물으니 친절하게도 결혼식 날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겠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돈이지만 차용증도 아들 대신 써주겠다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한결같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 믿고 돈에 따라 마음도 가는 분이었죠. 남편에게는 재혼식이지만 그 상간녀를 끝까지 속이기 위해서인지 꽤나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인 건지 처음 보는 얼굴들이 대다수였지만 그 중에 낯이 익은 얼굴들도 보이더군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더 잘난 며느리 얻는다고 얼마나 자랑하셨을까요? 안 봐도 뻔했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를 위한 축가가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를 위한 축가 순서를 소개하던 찰나 축가를 부리기 위해 단상에 선 사람이 누구였는지 짐작하시겠어요? 바로 저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축가 준비하는 사람을 찾는 건 쉬운 일이죠. 실수하지 않기 위해 계속 흐물거리며 연습하는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 사람 역시 고용된 사람이었으니 제가 중간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그 자리를 매수했고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제가 올라서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당황한 모습이 볼만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저기에... 다급히 선짓하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노래를 틀어달라는 제 지시에 따라 결혼식장에는 익숙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퍼부은 폭언들을 틈틈이 녹음해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게 뭐야? 당장 꺼. 다들 뭐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제게 삿대질을 내대니 그 여자의 얼굴이 시뻘개지며 남편의 얼굴을 세차게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어수선해진 결혼식장 안으로 한 무리의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상간녀의 앞을 막고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들이매기 시작했어요. 오빠와 오빠의 친구들이 수소문해 상간녀로부터 당한 남자들을 모았고 그런 기막힌 장면을 연출해 준 것입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고 상간녀도 지지 않으려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지 않겠어요?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던 남편은 이내 그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이더니 상간녀 대신 남편이 빚을 갚으라는 압박을 견뎌야 했죠. 소동이 일어난 지 며칠 지나고 제가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걸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아가, 내가 너 많이 낯섰나 보다. 너처럼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두고. 그러니 한 번만 받아오. 여보, 내가 돈을 조금 만지니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 이제 다 잊고 우리 새 출발하자. 우리 아기도 생각해야지. 가져간 돈 얼른 갚을 생각부터 하고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할 때 꼭 잊지 말고 오세요. 아, 그냥 그 여자한테 갚아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머님이 호언장담하신 대로.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내가 사기꾼한테 낚인 거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머니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자꾸 나를 꼬드기는 바람에. 이놈아, 너 무슨 소리라는 거냐? 지 애미를 팔아먹어? 이런 썩을 놈을 만나. 급기야는 제 앞에서 그 사이좋던 모자가 콩짝 잘 맞던 모자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며 싸우더군요. 그리고 상간녀는 결국 구치소로 이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돈으로 흥하려다 돈으로 제대로 혼쭐남격이 되었네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한 것을 갖고 싶어 한다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지만 일륜을 버리고 천륜을 거스르면서까지 돈 때문에 인생을 거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에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 상간녀도 마찬가지고요. 참, 떠나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시원하게 반말로요. 너 인생 그렇게 쓰레기로 살지 말아라. 지금까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